네, 오늘 하루 있었던 뉴스 중에서 꼭 알아야 될 뉴스를 골라드리는 시간입니다. 뉴스 읽어주는 남자 김두식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유익남이 선택하신 첫 번째 뉴스부터 만나볼까요? 네, 인구 감소 시대를 대비해 광주의 주택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시 의회 김동찬 의원은 오늘 시정 질문에서 공동주택 과잉 공급에 따른 부동산 가격 하락, 전세 가격 하락, 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 미분양 발생 시 건설 경기 하락 등 여러 문제가 발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잠시 자료 화면이 다른 게 좀 나갔었는데요. 네네. 저희가 정정을 했습니다. 네. 장래 인구 추계라든가 또 주택 보급률도 실시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통계청 추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의 인구는 148만 8천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47년에는 126만 3천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또 광주의 주택 보급률은 올해 107%인데 2025년에는 119.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됐고요. 이 향후 10년 동안 주택 수요가 최소 5만 호에서 6만 호 사이인데 주택 공급 물량은 최소 12만 호에서 18만 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아파트 공급이 두세 배가량 넘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짜 안 그래도 광주 곳곳에 이렇게 아파트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광주가 아파트 공화국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광주 전체 가구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66.8%입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2만 3천여 세대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착공 예정인 단지도 1만 4천여 세대, 민간공원 사업도 1만 2천여 세대, 지난달 발표된 산정지구도 1만 3천여 세대로 계속해서 아파트가 건설되는 형국입니다. 네. 광주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나요? 네, 오늘 이용섭 광주시장은 앞으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아파트 위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요가 아닌 외지 투기 세력, 중개업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또 엄정한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김동찬 시의원은 건설사 주도로 고분양가의 아파트만 계속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 미관을 고려해서 늘어나는 1, 2인 소형 가구 그리고 노년층 가구 증가 등을 감안해서 다양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만나볼까요? 네, 일본 정부가 고등학교 사회 지리 교과서에 이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싣기로 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 주한 총괄 골사를 불러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록하라고 항의했고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독도 문제는 일본 정말 잊을만 하면 또 나오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일본 교과서 검정심의회는 이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임을 강조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는 조약에 의해 개인 보상까지 모두 해결을 끝냈다라는 내용을 담도록 했고요. 종군 위안부 문제는 조선과 대만 등지에서 위안부를 모았다. 하지만 강제로 당하거나 속아서 연행되는 사례도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내용의 근거는 일본 문부성이 제정한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들어있는데요.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일본 문부성, 문부과학성이면 이제 우리의 교육부, 네, 과학기술, 이제 정보통신부 이렇게 볼 수 있는 정부기관이라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입장이, 그 내용들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때문에 일본의 양심 있는 학자들은 일본 교육에서 문제가 시작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그릇된 역사관이 담긴 교과서로 배우면 일본 학생들은 왜곡된 역사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네. 사죄해야 될 일본 정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마지막 뉴스 전해주시죠. 네, 김치 종주국 한국산 김치가 코로나19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광주 남구에 위치한 세계김치연구소가 세계적인 명문대학 프랑스 몽펠리에 대학교 폐의학과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이 김치의 재료인 배추, 고추, 마늘 등에 함유된 각종 영양 성분이 인체 내 항산화 시스템을 조절해서 코로나19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치가 좋다는 알고 있었는데 네. 코로나19 완화까지 도움을 주는지는 몰랐네요. 또 이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국가의 식습관에도 공통점이 있다고 하죠. 네, 이 연구팀은 코로나19 사망률이 낮은 국가들이 김치와 같은 발효 채소를 많이 섭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팀은 캡사이신, 알리신, 생강의 진저롤 등 각종 영양 성분과 또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산균이 코로나19로 생기는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한다고 설명했고요. 또 이 영양 성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염증도 줄여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우리 김치 좋은 줄 알았지만 네.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김치의 종주국이 우리인데 이참에 정말 세계적으로 김치의 종주국으로 그냥 못을 딱 박아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계김치연구소 관계자는 우리나라 김치가 이 코로나 시국 속에서 그 김치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나라 김치의 가능성이 무한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앞으로 김치 많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유익남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